한국 드라마 진짜 시즌2는 안 나오나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랑의 불시착처럼 감정이 폭발하고 나서 끝났을 때 이야기가 거기서 멈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즌2가 나올 수도 있는 건지 말이죠. 그런데 한국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드라마는 원래 한 시즌으로 끝나는 게 기본이야. 그때부터였어요. 아, 한국 드라마는 진짜 다르구나. 넷플릭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울고 웃고 당신의 맛을 보고 힐링받고 있는데 이 감정들을 더 느끼고 싶은데 계속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죠. 시즌2 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단순한 팬들의 욕심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만의 완성도와 스타일이 만들어낸 놀라운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한국 드라마는 시즌2가 없이도 이렇게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반한 당신의 맛이라는 드라마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려 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청자가 SNS에 절규하듯 올린 글 도깨비 시즌2는 언제 나오나요? 미국의 넷플릭스 리뷰 게시판에는 빈센조 시즌2 제발 이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청률 1%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한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드라마를 본 해외 시청자들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워했던 K-드라마다 라며 열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언론은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진화라고 평가했고 프랑스 매체는 로컬이 글로벌이 되는 마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전 세계는 한국 드라마의 시즌2를 그토록 간절히 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실패작 취급받았던 드라마가 어떻게 해외에서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둘러싼 전 세계의 뜨거운 반응부터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의 놀라운 역전 스토리까지 준비되셨나요? 한국 드라마와 서구권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시즌 제작 방식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드라마들은 시즌제를 기본 구조로 삼고 있어 인기만 있으면 즉시 다음 시즌 제작에 들어갑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한 시즌 완결형으로 기획되어 16부작 또는 20부작 안에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완결성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서사의 밀도가 높아지고 감정의 완성도가 보장되며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사랑하게 된 캐릭터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깨비입니다. 2016년 방영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 팬들은 공유와 김고은의 케미를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빈센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중기가 연기한 매력적인 안티히어로 캐릭터에 빠진 해외 팬들은 여전히 시즌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또한 현빈과 손예진의 로맨스에 매료된 전 세계 시청자들이 후속 시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드라마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 시즌 안에 완벽한 스토리를 담아내면서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이야기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미디어들은 한국 드라마의 이런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인 태틀러 아시아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 구조상 시즌2가 불가능하더라도 시청자들의 집단적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드라마들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가 선정한 시즌2가 가장 필요한 한국 드라마 리스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깨비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시즌2 요청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꼽혔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는 판타지 설정이 서구 시청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역시 빠질 수 없는 작품입니다.
남북한이라는 독특한 배경 설정과 현빈, 손예진의 케미가 전 세계 로맨스 드라마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유럽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작품의 시즌2에 대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바로 킹덤입니다. 좀비 사극이라는 독창적인 설정으로 글로벌 시청자들을 완전히 매료시킨 이 작품은 실제로 시즌2와 시즌3까지 제작되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도 충분히 시즌제로 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시즌2를 기대하고 있는 작품을 꼽으라면 단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후 영어권과 비영어권을 막론하고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히트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영우가 특별한 이유는 자극적인 장르나 화려한 액션 대신 한국 드라마 특유의 따뜻함과 섬세함, 그리고 유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 우영우의 성장 이야기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박은빈의 뛰어난 연기력은 해외 평론가들로부터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이 글로벌 히트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적 재미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다루면서도 무겁지 않게 법정 드라마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미국의 한 드라마 리뷰 사이트에서는 우영우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인간성을 보여주는 교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한 미디어는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사회적 이슈를 감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영우를 닮은 또 하나의 따뜻한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ENA에서 방영된 당신의 맛입니다. 이 작품은 국내 방영 당시에는 시청률 1%대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맛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비영어권 전 세계 2위에 오르며 놀라운 대반전을 이뤘습니다. 이는 국내 반응과 해외 반응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드라마는 유민규가 연기한 재벌 3세와 박진주가 연기한 요리사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하지만 기존 한국 드라마의 재벌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남 대신 찌질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캐릭터를 등장시켰습니다. 전주라는 지역적 배경과 한식이라는 소재도 해외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습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과 지역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문화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소도시 정취와 따뜻한 인정이 서구 시청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어필했습니다. 당신의 맛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각국의 주요 미디어들이 이 작품에 주목하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역 일간지인 위스트 프랑스는 한국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현상의 특이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로컬 콘텐츠가 글로벌 어필을 갖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의 영화 전문 매체인 필름비트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독특한 스토리라인과 캐릭터 설정이 해외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쳤다며 특히 재벌 캐릭터의 새로운 해석이 서구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콩의 권위 있는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작품의 힐링적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큰 갈등이나 반전 없이도 일상과 요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드라마라며 팬데믹 이후 지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딱 필요한 콘텐츠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인 소센트럴의 평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기존 K-드라마의 클리셰를 완전히 뒤트는 작품이다. 재벌남이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 오히려 찌질한 면이 매력 포인트가 되었다며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진화 방향을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신의 맛이 해외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남다른 재벌 캐릭터의 설정입니다. 기존 한국 드라마에서 재벌은 대부분 완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오히려 을의 처지에 놓인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유민규가 연기한 진무학은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지만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실력은 부족하고 자존심은 강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캐릭터 설정이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식과 전주라는 지역성도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전주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가 잘 보존된 도시로 이 드라마를 통해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의 진정성 있는 로컬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식 조리 과정과 맛에 대한 섬세한 묘사는 K-푸드에 관심이 높은 해외 팬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따뜻함과 코믹함의 적절한 조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선, 웃음과 감동이 공존하는 스토리텔링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역대급 퀄리티의 오프닝 시퀀스는 폭삭 속았수다 이후 최고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어 제작진의 세심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해외 드라마 리뷰 사이트들에서의 반응은 정말 뜨겁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시청자들이 남긴 리뷰들을 살펴보면 이 작품이 얼마나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K-로맨틱 코미디를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는 한 미국 시청자의 댓글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가 스릴러나 액션 장르에 치우쳐 있었던 상황에서 순수한 로맨틱 코미디의 매력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 작품이라는 평가입니다. 진부한 듯하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도 인상적입니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는 익숙하지만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적 배경이 더해져 새로운 매력을 발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콘텐츠로서 갖는 차별성을 잘 보여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식, 시골, 성장, 감정선이 모두 살아있는 드라마라는 한 유럽 시청자의 리뷰는 이 작품의 다층적 매력을 잘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문화적 체험과 인간적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평가입니다. 여름 오후에 보기 딱 좋은 힐링 콘텐츠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이 드라마가 갖는 편안하고 따뜻한 정서를 잘 나타내는 평가입니다. 특히 남미권과 유럽권에서 K-로코의 향수를 간직한 팬들에게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좀비도 좋고 스릴러도 좋고 SF도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맨틱 코미디야말로 한류의 시작이자 정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 열풍,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로 이어진 글로벌 확산.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한국적 정서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맛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한국 드라마의 진정한 대표작이 아닐까요? 이 작품은 한국 드라마가 반드시 자극적이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진실한 이야기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더 깊이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이런 따뜻한 콘텐츠들이 전 세계의 식탁과 마음속에 따뜻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한국 드라마의 시즌2에 대한 전 세계의 열망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나 국경을 넘나드는 감동과 공감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시즌2가 보고 싶은 한국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혹시 당신의 맛 같은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열풍, 여러분도 어떤 작품으로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한류 콘텐츠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전 세계를 사로잡는 K 콘텐츠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또 한 번 열광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즌1에서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숨에 전 세계 시청 1위를 차지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 시즌2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 직후 단 이틀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열광하는 걸까요? 시즌1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등 한국적 전통 놀이 요소가 서바이벌 게임으로 재해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시즌2에서는 한층 더 강렬하고 독특한 한국 놀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 꼭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전통 놀이들을 잔혹한 생존 경쟁의 무대로 끌어들여 극적인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즌2를 대표하는 게임과 새롭게 합류한 캐릭터들, 그리고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즌2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적 색채가 더욱 진해졌다는 점입니다. 시즌1에서 사람들이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패러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 놀이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기놀이, 육각놀이, 그리고 둥글게가 담긴 새로운 서바이벌 미션이 등장합니다. 옛날 아이들이 해맑게 놀던 놀이가 치열한 생존 게임의 장치가 되다니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흥미롭죠. 특히 해외 시청자들이 가장 강렬하다고 꼽는 게임 중 하나가 둥글게를 변형한 서바이벌입니다. 보통 이 노래는 동심을 상징하는 밝고 즐거운 동요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참가자들이 회전하는 댄스 플로어 위에서 음악이 멈추거나 특정 숫자가 호출되면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에 황급히 뛰어들어야 하는 잔인한 룰로 바뀌었어요. 방에 들어가는 인원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혹은 아예 방에 입장하지 못하면 전원 탈락당하는 살벌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 누구도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고 동시에 인원수를 정확히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극에 달하죠. 해외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이번 시즌에서 가장 미친 게임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요가 울려 퍼지는데 게임 장면은 피가 튀고 죽음이 연출되는 극단적인 대비가 일어나니 너무나 강렬하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 노래가 너무 중독적이라 계속 흥얼거리게 된다라든지 난 이미 이걸 벨소리로 설정했다처럼 즐거워하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섬뜩하면서도 귀여운 멜로디 그리고 게임의 잔혹함이 만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밝은 노래와 살벌한 결과가 맞물리며 역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요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시즌1에서도 동심을 연상케 하는 놀이가 잔혹한 사륙 게임으로 뒤바뀌어 충격을 주었다면 시즌2는 그 콘셉트를 더 극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즐겼던 놀이가 한순간에 목숨을 건 경쟁이 되다니 이보다 더 큰 긴장감은 없겠죠.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게임은 5인 육각 경기입니다. 한 팀에 5명이 편성되고 이들의 다리를 서로 묶어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이 게임 안에 딱지치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 놀이로 이루어진 6개의 미니게임이 들어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한 시간이 단 5분이라는 점이에요. 5명이 하나씩 순서대로 미니게임을 수행해야 하고 5분 안에 전원 모두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팀 전체가 탈락하고 맙니다. 이 과정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숨가쁠지 짐작이 되실 텐데요. 팀원들의 다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각자의 개별 능력이 좋다고 해도 무조건 팀워크가 받쳐줘야 합니다. 딱지치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팀원이 시간을 끌면 결국 전체가 함께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해외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말도 안 되는 난이도다. 5분 안에 6개 게임이라니. 라며 충격을 표했지만 동시에 팀워크가 발휘되는 순간들은 묘하게 훈훈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걸린 상황에서도 협력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해요. 황동혁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5인 육각게임 촬영이 시즌2에서 가장 도전적이었고 실제로 이 장면을 찍고 난 뒤에 자신도 돌려보면서 상당히 흥미롭고 즐거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를 묶어서 하나의 큰 게임으로 만든 뒤 제한 시간을 두고 서바이벌 방식으로 전개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시즌1에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줄다리기 같은 놀이나 활동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는데 시즌2는 이렇게 여러 개의 미니게임이 하나로 뭉쳐있는 형태로 발전했죠. 이 점이 시즌1과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빠질 수 없는 새로운 캐릭터도 있습니다. 시즌2에서 타노스라는 별명을 가진 마약 중독자 래퍼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머리카락을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영어 랩과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마구 어지럽히는 인물입니다. 독특한 건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건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이 캐릭터는 해맑게 춤을 추고 요란한 말을 내뱉으면서 진지함을 깨버립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이 캐릭터를 두고 짜증나는데 웃기다라는 반응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댓글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이런 관종 친구가 있었다. 귀찮은데 웃긴 존재라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이 캐릭터가 결국 어이없는 방식으로 탈락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를 타노스라고 부르는 이유 역시 시즌 1에서부터의 밈 문화와 연계되어 보라색 머리, 자기 과시에 가까운 언행, 강렬한 존재감 등으로 사람들에게 고루 밉상 매력을 보여준 덕분이죠. 시청자들 중에서는 그가 떠났을 때 솔직히 기뻤지만 동시에 그의 유머도 사라져서 아쉬웠다. 밉상이지만 없으면 심심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즌1에서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던 프론트맨도 시즌2에서 더욱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게임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프론트맨이 실제로 게임에 직접 뛰어드는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는데요.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프론트맨은 악역 아닌가? 왜 스스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가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면서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집니다. 프론트맨이 게임에 참여했을 때 일부러 상대팀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식의 교묘한 방해 공작도 펼쳐요. 이런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진짜 소름 끼친다. 게임의 설계자이자 심판인 줄 알았는데 플레이어로 뛰어들어 판을 마음대로 뒤흔들다니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동시에 게임에 직접 들어가니까 어쩐지 귀여워 보이는 포인트도 있다. 이중적인 매력이 돋보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감독 황동혁은 이에 대해 시즌2에서는 설계자와 참가자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는데 이 설정 덕분에 서사가 훨씬 풍부해졌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특유의 잔혹성과 유머를 절묘하게 결합하며 또 한 번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동심을 상징하는 어린 시절 놀이가 극단적 폭력과 결합되어 보는 이들에게 묘한 충격과 재미를 안기는 것이죠. 시즌1에서는 달고나나 줄다리기가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놀이 문화가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면 시즌2도 둥글게와 5인 육각, 각종 공기놀이나 팽이 돌리기 등이 재조명되면서 한층 더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놀이들이 있었느냐며 큰 흥미를 보이고 일부 사람들은 한국 전통 놀이를 직접 해보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물론 안전하게 즐겨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그만큼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의 이목을 다시금 한국 놀이 문화로 돌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놀이들인데 실제로 친구들이랑 재현해보고 싶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오간다고 합니다. 해외 SNS에서는 밈과 패러디 영상도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둥글게 노래를 벨소리로 설정했다는 인증도 많고 5명이 다리를 묶고 공기놀이를 흉내 내보려다가 넘어지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있죠. 물론 드라마는 극단적인 설정이니 실제로 따라하려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지만 시청자들은 그만큼 작품에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단순한 서바이벌 장르가 아니라
한국 전통 놀이를 세계인의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킬러 콘텐츠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달고나 신드롬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붐을 이어 이번에는 둥글게와 5인 육각 게임이 그 배턴을 이어받은 셈이죠. 그 중심에는 황동혁 감독의 독창적 연출과 배우들의 호연, 그리고 치밀하게 설계된 긴장감 넘치는 서사가 놓여 있습니다. 시즌2가 아직 모두 공개된 시점이 아니거나 혹은 전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시즌2가 시즌1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며 의구심을 품기도 했지만 현재까지의 반응을 보면 시즌2 역시 첫 시즌 못지않게 무섭고 잔혹하며 동시에 유머와 놀라운 반전을 곳곳에 심어둔 훌륭한 후속작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프론트맨이 직접 게임을 하는 모습이나 보라색 머리를 한 타노스 캐릭터의 마약 춤 같은 장면들은 시즌1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자극으로 꼽힙니다. 물론 이번 시즌도 가학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많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청자들과 함께 보기에는 꽤나 무거운 소재들이 등장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죠. 하지만 이 작품이 단순한 선정성이나 폭력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깔려있는 인간 군상들의 심리전, 팀워크와 배신,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본성, 한국적 전통 놀이가 갖는 향수와 신선함 등 다채로운 요소가 결합되어 예술적 완성도와 흥행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것이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해봤던 전통 놀이를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고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이 시리즈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볼 때 굳이 시즌2뿐만 아니라 향후 더 많은 후속 시즌이 나오더라도 끊임없이 화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시즌1에서 달고나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시즌2가 만든 새로운 밈과 트렌드는 계속해서 인터넷상을 달굴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놀이 문화와 결합된 2차 창작물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기존의 성공 공식을 이어가면서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한국적 전통 놀이와 강렬한 캐릭터 설정을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둥글게와 5인 육각을 비롯한 낯설고도 익숙한 놀이를 통해 한국 문화가 가진 잠재력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긴장감 넘치는 생존 게임 속에서도 웃음이 터지고 희망과 절망, 배신과 협력이 교차하는 모습에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또다시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열광케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잔혹함과 익살스러움이 공존하는 새로운 게임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 그리고 해외 시청자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반응까지 정말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시즌1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달고나 게임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면 시즌2는 그에 못지않게 둥글게 5인 육각 게임 등의 한국 전통 놀이를 무대로 더욱 독창적이고 강렬한 서바이벌 장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밝은 동요가 흐르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극한 경쟁, 그리고 다리를 묶고 협력해야 하는 5인 육각처럼 순진한 놀이가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뒤바뀌는 장면들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마치 동심과 잔혹성이 충돌하는 듯한 그 독특한 조합이 오징어 게임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것 같아요. 해외 팬들도 한국 전통 놀이에 대한 신선함과 동시에 목숨이 걸린 긴장감을 함께 느끼며 몰입하게 된다고 하죠. 무엇보다 이번 시즌에서는 프론트맨이 직접 게임에 참여하거나 타노스라는 별명을 가진 마약 중독자 래퍼 캐릭터가 기괴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밉상이라고 느끼지만 또 누군가는 웃음 포인트가 사라져서 아쉽다며 애증어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도저히 미워할 수 없지만 게임에서는 한 번쯤 탈락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이처럼 작품 속 캐릭터들이 주는 재미와 몰입감이 시즌2의 중독성을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기획하고 연출한 황동혁 감독의 의도대로 한국 전통 놀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시즌1에서 달고나나 줄다리기가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둥글게 5인 육각,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등 한층 더 디테일하고 다채로운 놀이들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도 직접 해보고 싶다며 SNS에 챌린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저걸 실제로 했다가는 다 같이 넘어질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층 새로워진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 이 작품을 안 보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게임과 캐릭터 설정을 참고하셔서 직접 시청해보시면 더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임이나 캐릭터 혹은 기억에 남는 장면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시각과 감상도 궁금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오징어 게임 관련 소식이나 더 다양한 K 콘텐츠 리뷰, 그리고 해외 팬들의 반응을 자세히 다룬 영상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물론 오징어 게임 외에도 흥미로운 작품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앞으로 또 어떤 역대급 전개와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즐거운 콘텐츠 라이프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